재산 명시 절차를 통한 이제 채권 회수하기인데요. 굉장히 새롭죠, 그죠? 아마 여기까지는 보통은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그 집행권한제 판결만 받아서 강제 집행까지 해보고요.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경매까지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손 처리하고 이제 주로 이제 관리를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과연 내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끝은 끝날 때가 끝난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채권도 보면 내가 채권에서 다 회수했으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서 보면 자, 내가 거래를 했는데 그죠? 자, 2억 여기 사례 본 거죠. 2015년부터 거래했는데 2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실 채권 거죠. 근데 이걸 갖다 회수하게 돼서 보면 판결문까지 받아둔 상태죠. 그럼으로써 보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재산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재산 명시 절차라고 그래가지고 법에서 그죠. 요즘에 채권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입법도 많이 보면 입법을 갖다 제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전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갚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니?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인 내 입장에서는 집행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집행권이 근데 보면 그거예요. 그 항소심한가? 끝난 거죠. 종결됐다는 건 뭔가니? 항소가 왔다는 거죠. 항소심은 없다는 거죠. 가집행 상태도 아니고 아니 끝났다는 거죠. 항소 포기한 걸로 서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이제 확정 요건들 나오죠. 몇 개 판결 이런 거. 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찾을 수 없다는 건 뭐냐? 주소지에 명확한 거 망고 있지 않습니까? 딴 데 숨긴 거. 그거는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죠? 그런 거. 이런 재산들.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그죠? 이제 신청서를 쓰는 거죠. 그 사람이 뭡니까?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쓰게 되면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신청 비용을 내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좋은 게 판결문 원본, 정본을 회수하지 않아요. 원본은 갖고 와서 보여주고, 담당자한테 확인시켜주고 사본만 내죠. 원본 갖고 있다가 다른 것도 집행사 있으면 또 집행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이제 보면 채무자한테 뭐가 하나 날아가죠. 가는 거죠. 그죠? 그 재산 문제가 범위가 있죠. 50만 원 이상 넘는 거죠. 예금이라든지 이런 내용 들어가고 금은 시계 뭐 이런 선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쓰는 거죠. 쓴 상태에서 뭡니까? 이제 법원에다 제출을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할 때 보면 어때요? 공시송달로 이긴 경우도 많죠. 채무자 안 나오고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 나와야 돼요. 대리인 못 나와요. 개인이면 개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재판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뭔가 느닷없이 날라왔는데 재산명시 신청.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구성 안 나가면 이렇게 돼요. 박구성 안 나가면 3년 이하의 징역들 500만 원 벌금이죠. 20일 내에 감치죠. 20일 내에 감치가 돼버리는 거죠. 즉 뭡니까? 법원에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감치가 뭐예요? 유치장 보낸다는 소리예요. 그거 되게 그죠? 피곤하죠. 그죠? 그거 나갈 때 뭡니까?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하죠. 그날 나갈 때 채권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와요. 언제 기일이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는 올 때는 그 신분증 갖고 오라는데 채권자는 뭐 부르지도 않아요. 이날 가면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보면 한 사람씩 써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재산 목록을 제출하며 허위 제출 처벌을 받기를 명사합니다. 허위 제출 처벌이 그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한 사람씩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사람, 7사람씩 줄 세워서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대표 선수가 돌아가요. 물론 목록은 제출한 상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뭡니까? 확인서 다 낸 상태죠. 돌아가는 거죠. 그럼 채권자인 내 입장에서는 한번 그날 뒤에서 이제 방청을 해보죠. 그리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내가 재산명시 신청했던 그 민사신청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재산명시 신청 그 사람이 냈던 목록을 갖다가 복사받아요. 등본을. 그러면 해주죠. 그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있으면 없다 쭉 나오죠. 뭐 재산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팔았다. 그죠? 이런 내용이 무상 양도했다. 쭉 다 나오거든요. 금은시계부터.
있다 없다? 부동산? 근데 이 사람들 특성이 보면 대부분 이제 없다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물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냥 뭐 입증하면 좋은데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보면 상대방, 그죠? 상대방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보면 이제 보면 심리적으로, 그죠? 그죠? 타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는 게 아니라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채무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특히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분, 이 채권자들은 그죠? 선택해서 이제 신청하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그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나와서 본인이 목록을 제출하고 그걸 통해서 보고 이제 회수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할 부분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이자 이거하고 뒤에 뭡니까? 결 완결편. 뭐 완결편이라고 보다는 마지막 단계는 재산 조회거든요. 근데 내가 재산 조회, 그 사람 재산이 어디 있는지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게 찾아보는 게 마지막에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재산 조회할 때는 반드시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요. 그 사건번호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재산 조회 뒤에 갈 때 설명드릴 텐데 재산 조회할 때 재산 명시 신청이 됐는지 확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보면 좀 더 뭐예요? 강제 집행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죠? 거의 그죠? 마지막 단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